네, 친구들 안녕. 자기 자본 조달 세 번째 시간입니다. 3차시 되겠죠? 우리가 이제 지난 두 번에 걸쳐서, 주식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종류, 즉, 보통주와 우선주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보통주의 종류, 우선주의 종류, 그 다음에, 보통주 발행에 대한 장단점, 우선주 발행에 대한 장단점, 뭐 이렇게 살펴봤죠. 자, 이번 3차 시에서는 그러면 이러한 주식에 대한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그러한 이론적인 부분을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론에는 좀 어렵죠. 왜? 특히 재무관리에서는 공식이 좀 따라옵니다. 기호가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인지를 하고 좀 강의를 들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2차 시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재무관리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교재를 보완해서 좀 봐야만이,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을 통해서 강의를 수강한 후에, 강의 노트와 함께, 또 교재와 함께, 반복 학습을 좀 하기를 좀 이렇게 좀 바라고 있습니다. 자, 3차 시,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티, 스탁, 자기 자본이더라고 몇 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었죠. 네, 그래서 이 3차 시에서는 주식에 대한 가치를 한번 공식을 통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주식의 첫 번째죠. 보통주에 대한 그 가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주식을 평가하는 모형에는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배당 평가 모형이랑 그 다음에 자유 현금 흐름 모형 FCF 프리캐시 프로, 그 다음에 상대 기업과 비교해 가치를 측정하는 평가하는 모형인 상대 가치법이 있습니다. 배당 평가 모형에는 크게 항상 성장 모형이랑 제로 성장 모형, 다단계 성장 모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자본 비용을 측정할 때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볼 수 있게 되는데, 기업의 현금 흐름 있죠. 현금 유입과 현금 유출을 나타내는 캐시플로, 현금 흐름을 가지고 기업의 가치를, 즉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는 모형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여러 가지 인덱스를 가지고 주식을 평가하는 모형이 있습니다. 즉 PER, PBR, PSR, PCR, EV, 에피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PER는 주가 수익 비율입니다. 주가를 주당 순이익인 EPS로 나눠서 계산한 거고요. BPR은 주가 순 자산 비율입니다. 그래서 주가를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산으로 나눠서 계산한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PSR, S는 세일이거든요. 그래서 주가 매출액 비율, 그 다음에 PCR은 C가 가운데 현금이거든요. 그래서 주가 현금 비율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EV, 엔터프라이즈 밸류입니다. 기업의 가치. 그 다음에 에비타는 이자, 법인세, 감가상각 차감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나중에 자본 비용을 측정하나 기업에 대한 그 투자 수익성을 분석할 때 또 한번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주식의 평가 모형에는 이러한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이 정도로 먼저 알고 다음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예상 투자 수익률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일정한 주식을 매수해서 현재까지 가지고 있을 때 과연 현재까지의, 즉 보유하고 있을 동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에 대한 수익률이 얼마인가 그렇게 계산하는 공식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holding period return, 이거를 보유기간 수익률이다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예상 투자 수익률을, 내가 특정한 주식을 투자할 때 나는 몇 프로의 수익을 예상을 하고 기대하는, 그러고 주식을 매수하잖아요. 그래서 기대 수익률은 즉 예상 투자 수익률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재무관리에서는 이 기대 수익률을 참고로
보통주의 요구 수익률은 K2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D는 디비던스, 배당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일기의 배당금이라는 얘기죠. 예, 그리고 P1은 현재 주식 가격, 그리고 P0는 매수 가격. 즉, 이런 겁니다. 내가 작년에 A라는 주식을 작년에 사서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다. A라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A 기업이 작년에 영업 활동을 잘해서 이익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이익금의 일부로 배당을 좀 했습니다. 배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작년에 산 가격보다 주식이 올랐습니다. 배당도 받고 주가도 올라갔고 이익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배당금과 주식의 가격에 삽입을 해서 반영을 해서 이 주식에 대한 수익률을 계산하게 됩니다. 자, 배당금이죠. 그 다음에 현재 주식 가격, 산 가격, 그죠? 그리고 산 가격. 이걸 대입하면 그대로 내가 투자했던 그러한 기간 동안의 수익률을 살 수 있습니다. 즉, 만약에 우리가 반대로 주식을 아직 안 샀지만 그 주식을 삼으로써 기대되는 수익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산출할 수 있습니다. 그죠? 내가 이러한 주식에 했을 때 과거의 그 기업의 배당 성향을 보고 배당금 예측할 수 있겠죠? 예, 그 다음에 측정을 해서 이 주식이 얼마 정도 갈 수 있을까 뭐 예상할 수도 있고 그러면 사겠죠? 그래서 공식을 대입하면 예상 투자 수익률인 기대 수익률을 산출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배당 평가 모형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을 0년도에 구입해서 1년을 보유한 후에 처분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일반적으로 주식의 가치를 밸류, V 재료라고 할 때 일기의 배당금 나누기 1 플러스 K2가 되겠습니다. 이 K2는 참고로 주주의 요구 수익률이고 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 자본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D1 나누기 1 플러스 K에 기간이 있죠. T 이렇게 플러스 특정 시점에 주식의 가격이 있죠. P1 나누기 1 플러스 K2에 T 기간까지 하면 0년도에 구입을 해서 1년 보유에 처분하는 경우에 주식의 가치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만약에 1년도에 구입하고요. 1년 보유에 처분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대입해서 풀 수 있습니다. 그죠? 2년 차엔 발생할 수 있는 배당금 나누기 1 플러스 K. 그 다음에 2기의 주식의 가격. 그죠? 나누기 1 플러스 K. 그래서 요 두 공식을 합하면 배당 평가 모형에 의한 주식의 가치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식을 대입해서 총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겠죠. 주식의 가치는 1년 도달하는 시점의 배당금, 2년 도달하는 등의 배당금, 그죠? 그리고 2년 차의 그 특정 당시의 주식의 가격, 그죠? 이런 배당금을 각각 플러스하고 거기에 주식 가격 플러스 시켜서 주주가 요구하는 수익률, 즉 자기 자본 비용을 나누어서 계산하면 주식의 가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를 계속해서 대입을 하게 되면 주식의 가치는 이렇게 나타날 수 있겠죠. 1기의 배당금, 2기의 배당금. 만약에 기업이 뭐 계속 롱런으로 계속 영업을 해서 이익이 나겠죠. 그 N년도까지. 예, 그리고 무한대가 계속 이익이 발생이 되겠죠. 그 배당금을 각각의 뭐요? 보통주가 요구하는 그러한 수익률로 할인해서 나눠서 계산하면 주식의 가치를 구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용어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 V제로는 보통주의 현재 가치, 그죠? 그 다음에 PT는 T 시점의 주가가 되겠죠.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DT는 T 기간 중에 배당금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K는 보통주가 요구하는 수익률 이렇게 해서 주식을 가치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항상 성장 모형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이 고든이라는 그 학자가 1962년도에 논문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 논문의 제목은
더 인베스트먼트, 파이낸싱 앤드 밸류에이션 오브 더 펌이겠죠. 펌은 뭐 기업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기업의 투자, 재무, 그리고 가치를 측정하는 그러한 모형이라는 그 논문에서 이 보통주에 대한 주식의 가치를 공식을 통해서 발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든의 모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든의 배당평가 모형. 그래서 이 모형은 컨스턴트 글로스 모델, 즉 항상 성장 모형이라고 이렇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이 모형의 기본적인 정의를 꼭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형의 기본적인 그런 의의는 현재의 주가는 미래에 발생할 배당의 현금 흐름을 일정한 할인율로 할인한 현재의 가치 합이다. 즉 뭐예요? 기업이 주식을 가지고 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그 배당 플러스 주식의 가격에다가 보통 주주가 요구하는 할인율, 기업의 입장에서 배당 자본 비용이겠죠? 그걸로 나눠서 즉 할인한 그러한 가치 합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고든의 항상 성장 모형에 의해서 주식의 가치가 결정되려면 몇 가지 기본 가정이 있어야 됩니다. 자, 첫 번째는 기업은 매년 일정한 비율로 계속해서 영원히 성장을 해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두 번째, 기업의 성장에 필요한 자금은 항상 내부 유보로 전액 조달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내 유보율과 배당 성향은 항상 일정해야 된다는 그러한 가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투자 자금의 재투자 수익률도 항상 일정해야 하는 그러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주주가 요구하는 수익률은 그 KE는 항상 성장률인 그 G보다는 커야 돼야만이 이러한 항상 성장 모형이 성립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장에서 완결된 그러한 공식을 좀 도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D1은 D0 곱하기 1 플러스 G의 T 기간 동안을 정의할 수 있다 이겠죠. 당연히 D2는 D1이 요거죠. D1. D1. 그죠? 곱하기 1 플러스 G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바로 D0에다가 여기가 두 개잖아요. 그죠? 1차년도, 2차년도. 그러니까는 2승이 되겠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G는 성장률이고요. 그래서 V는, 항상 성장 모형에 의한 주식 가치는 D1 나누기 1 플러스 K. 그리고 이러한 D1은 아까 어떻게 왔어요? 여기서 공식이 이렇게 왔죠? 예. 그죠? D1은 1 플러스 G의 T승. 계속해서 기업이 성장하면서 배당이 발생한다고 했을 때 D1 곱하기 1 플러스 G의 영원히 종속하는 기간까지 있겠죠. 무한대 마이너스. 이런 각각의 그 배당금을 보통주의 자본 비용인 할인율로 할인해서 즉 나누어서 계산하면 주식의 가치를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주식의 가치는 D1 배당금 나누기 보통주가 요구하는 그러한 수익률인 또는 비용인 K-G 계산. 이 D1은 다시 D0 곱하기 1 플러스 G로 표현할 수 있다 그랬죠? 요 공식이 다시 이렇게 왔죠. 그죠? 그래서 주주가 요구하는 수익률에다가 성장률을 빼서 나눠서 계산하면 고든이 얘기한 항상 성장 모형에 의한 이러한 주식의 가치를 산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모형이든지 항상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즉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즉 첫 번째는 미래 기업 성장률 G를 과연 어떻게 예측하실 것인가? 그죠? 우리가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매년 똑같은 비율로 5%씩 계속 성장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해는 3%, 어떤 해는 7%, 어떤 해는 3% 이렇게 다르게 나타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예측하는 거는 최근의 경제상이나 미래의 불확실성을 볼 때는 정말 쉽지 않다, 어렵다 그런 부분이 되겠죠. 두 번째는 같은 이야기이긴 하지만 기업이 일정한 비율로 계속적으로 성장한다는 그러한 일방적인 가정은 사실 현실에 맞지 않다 이렇게 되고 예측도 어렵지만 그거를 계속적으로 가정하는 것도 어렵다 이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배당이란 궁극적으로 기업의 이익에서 발생한다는 그런 사실을 근거로 해서
미래의 주당 이득을 할인함으로써 그렇게 한 주식의 가치를 결국은 평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든의 성장 모형은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조금 설득력이 좀 떨어지는 부분도 있다. 하지만 이 고든의 성장 모형이 이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는 아주 기본적인 그러한 모형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는 제로 성장 모형입니다. 성장이 안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업이 성장하지 않는 경우에 주가 평가 모형이 되겠습니다. 이 모형은 기업의 이익이 매년 일정하고 이익을 모두 배당한다는 가정하에 나타난 그런 모형입니다. 그래서 주당 배당금하고 주당 이득은 똑같죠. 모두 배당을 하니까. 그래서 주식의 가치를 여기서는 P0로 가정했을 때 P0는 D1 나누기 K. 즉, 이 D1은 뭐예요? 이익을 전부 배당하니까 EPS 주당 수익률이잖아요. 그죠? earning per share거든요. 그래서 주당 수익 나누기 K2는 뭐라 했어요? 주주의 입장에서 볼 때는 기대 수익률이고 기업의 입장에서 자본 비용이라 했죠? 그거로 할인, 즉 나눠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EPS는 주당 이득이라는 것 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다단계 성장 평가 모형입니다. 기업이 일정한 율로 성장을 했을 경우에 평가는 모형이 되겠죠. 그래서 이 모형은 성장률 그러한 변화를 단계별로 구분한 주식의 가치 평가 모형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즉, 각 단계별로 성장 기간 동안의 그 배당에 대한 현재 가치를 산출한 후에 이를 합산하여 가치를 산출하는 모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식의 가치는 구체적으로 공식을 나열해서 설명은 하진 않겠지만 그 다단계 성장 평가 모형에 의한 가치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에 N 기간 동안에 기업이 운영한다고 봤을 때 마찬가지로 1기에 배당금이 있겠죠. D1 나누기 1 플러스 K 플러스 주식에 대한 가격이 되겠죠. P 특정 N 기간 동안에 그 주식의 가격을 할인율로 나눠서 계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다단계 성장 모형을 한번 그래프로 표시해 봤습니다. 이렇게 모든 기업이 다 똑같지는 않겠죠. 당연히 기업의 규모도 틀리고 성장도 틀리고 단기 수익은 틀린데 참고로 X축 기간이고요. Y축 금액으로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보통 라이프 사이클로 볼 때 성장기, 전환기, 성숙기 구분해보는 물론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마케팅 측면에서 라이프 사이클을 이렇게 구분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모형을 설명할 때는 성장기, 전환기, 성숙기를 표현할 때 기업이 정상적으로 일정한 성장을 한다면 기업의 이익은 이렇게 완만하게 계속해서 이렇게 이익이 변하겠죠. 마찬가지로 기업이 성장함에 따라서 배당을 하겠으면 초기에는 나름대로 어떻게 해요? 미래 투자를 위해서 유보를 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배당금이 상대적으로 이익에 비해서는 전액다 또는 가까이 배당을 안 하겠죠. 전환기에서는 그래도 일정 부분 조금 더 주당 이익에 조금 가까워지도록 기업들이 배당 성향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익에 배당금이 많이 가까워지겠죠. 그리고 이제 성숙기에서는 거의 기업이 이제 정점 전에 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의 일부 최선의 기업이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운전자본, 즉 워킹 캐피탈 측면에서만 내부 유보를 시키고 거의 배당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겠죠. 그래서 성숙기에서는 주당 이익하고 주당 배당금이 좀 더 가까이 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형은 우리는 다단계 성장 모형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성장 기회 평가 모형입니다. 이 모형은 성장 기회가 없는 경우의 가치랑 성장 기회가 있는 경우에 순현재 가치 NPV라고 얘기하는데요. 네트 프리젠트 밸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 NPV는요, 나중에 기업의 가치를 측정할 때 우리가 수익률을 계산할 때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NPV의 합을 주식의 가치로 평가하는 모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식의 가치인 P0는 EPS 나누기 K 플러스 NPV 지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앞에 EPS는 뭐라 그랬어요? 아까 주당순이익이라 했죠? 주당순이익을 보통주의 자본비용을 할인한 그러한 요 공식은 성장 기회가 없는 경우에 주식 가치겠죠. 여기 G가 없잖아요. 그죠? 빠졌죠, G가. 일반 그 고든의 안정 성장 모형에는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D 마이너스 K 마이너스 G를 했죠? 여긴 G가 없잖아요. 그죠? 성장이 안 하니까. 그죠? 그 부분하고 성장 기회가 있는 경우에 순전자 가치 NPV고 요거를 합해서 주식의 가치를 측정하는 모형이 바로 성장 기회 평가 모형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성장 기회 평가 모형을 좀 더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장 기회가 있는 경우에 또 용어가 나왔네요. 이 재무론이나 투자는 공식이 많이 나왔고 기회가 나서 조금 가끔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공식에 나와 있는 기호들은 그래도 빨리빨리 메모리를 좀 해놓으면 훨씬 이해가 좀 빠릅니다. 이렇게. ROE는요, 자기 자본 수익률입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Return on Equity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기 자본 수익률이 보통 자본 비용보다 큰 경우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주식의 가치는 성장 기회가 없는 경우에 순현재 가치와 성장 기회 순현재 가치를 플러스해서 아까 계산했잖아요. 그죠? 좀 전에 그 전장에서 봤었죠. 요 내용. 그죠? 그리고 요 NPV를 빼서 우리가 따로 계산하는 곳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EPS 곱하기 B 곱하기 R. 그래서 여기서 B는 사내 유보율이고요. R은 재투자 수익률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주주의 요구 수익률, 보통주의 자본 비용으로 할인, 즉 나눠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EPS 주당 순이익 곱하기 사내 유보를 곱해서 계산하면 T 시점에 순현재 가치 NPV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공식은 다시 정리하면 EPS 곱하기 B가 뭐라 그랬어요? 사내 유보율, 그리고 큰 가로 열고 R 뭐라 했어요? 재투자 수익률 나누기 보통주의 자본 비용 마이너스 가로 닫고 이렇게 순현재 가치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 정리하면 성장 기회 평가 모형에 있어서 이 주식의 가치는 주당 순이익 나누기 보통주의 자본 비용 플러스 특정한 시점의 순현재 가치 나누기 보통주의 자본 비용 마이너스 B 뭐라 그랬어요? 네, 사내 유보율 곱하기 재투자 수익률, 이렇게 두 가지 공식을 산출해서 플러스 시키면 성장 기회 평가 모형에서의 주식 가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는 우선주의 가치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 우선주의 가치 마찬가지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주의 가치를 여러 가지 식은 좀 전에 이야기를 했으니까 좀 생략해서 결론은 이 우선주의 가치를 우리는 BP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선주의 가치는 DP 나누기 KP입니다. 왜요? 우선주들은 주로 투자하는 목적이 배당을 가지고 투자하잖아요. 그래서 배당금의 가치를 우선주주들이 요구하는 그런 요구 수익률로 나눠서 계산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간단하죠. 그죠? 그래서 DP 나누기 KP로 나누고, 즉, 할인해서 구하면 바로 우선주의 가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총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타인 자본 비용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미 오래전 그러한 재무관리나 투자를 배웠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번 주차에서 배우게 되는 자기 자본에 대한 이해에서 했던 우선주, 보통주, 이렇게 상대 세 가지를 종합적으로 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공통점은 뭐예요? 모두 조건부 청구권을 가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즉,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 입장에서 볼 때는 배당이 나면 우선적으로 배당을 요구하겠죠? 우선주, 그죠? 그리고 이게 나면 또 뭐예요? 우선주 다음에 또 배당을 요구하겠죠? 보통주.
회사채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투자자는, 즉 채권자는 뭐려고 해요? 당연히 이자를 요구하게 됩니다. 당연히 다 청구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청구권을 가진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익 배당 및 자녀재산 청구권을 가지고 있죠. 뭐 이익 배당은 좀 전에 얘기했고, 만약에 기업이 도산해서 만약에 자녀재산이 남아있다. 그러면 가장 먼저 청구권을 먼저 첫 순위를 가진 투자자는 회사채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우선주, 보통주. 순서가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고정적이고 변동적인 재무비용 측면에서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채인 경우에는 뭐 당연히 고정적인 재무비용이 발생이 됩니다. 왜요? 회사채인 경우에는 이익이 나든 안 나든 무조건 이자를 됩니다. 그죠? 고정적으로 비용이 발생됩니다. 자, 우선주 어때요? 이익이 나면 항상 보통주보다는 먼저 우선적으로 배당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고정적 재무비 발생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정리하면 여러분들이 꼭 기회될 부분 이 부분이죠. 회사채는 이익 수준과 무관해. 즉 이익이 나든 안 나든 무조건 이자를 지급해야 된다. 이자를 지급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뭐 당연히 부도 처리가 됩니다. 우리가 은행에서 은행 돈을 빌렸는데 만기까지 뭐 상환을 못하면 어떻게 돼요? 네, 독촉하고 나중에 어떻게 돼요? 개인 파산 처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우선주 어때요? 보통주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익이 뭐 적거나 결손할 때는 뭐 지급하지 않아도 하등의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그러한 측면에서 살펴봤고요. 그 네 번째 측면에서는 세금에 대한 효과입니다. 또 감세 효과, 텍스 효과. 자본 비용의 측면에서 감세 효과가 가장 큰 거는 회사채입니다. 반대로 비용이 가장 많은 거는 자본 비용은 사실은 보통주죠. 그래서 기업은 회사채 이자에 대해서는 비용 처리가 되기 때문에 이 자본 비용이 가장 적습니다. 그죠? 그만큼 감세 효과는 반대로 크다는 얘기죠. 그 다음이 우선주, 그 다음에 보통주가 되겠습니다. 자, 의결권 측면에서 볼 때 주주총회장에 갈 수 있는 투자자는 누구라 했어요? 네, 주주들. 특히 주주 중에서 보통 주식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만이 주주총회장에 가서 의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주에 한해서. 우선주는 주총장에 못 간다고 몇 번 얘기를 했었죠.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보통주, 우선주, 회사채에 대한 위험은 어떤 게 가장 크냐? 당연히 보통주가 위험이 가장 큽니다. 왜? 기업의 생사 가치가거든요. 뭐 이익이 안 나면 뭐 보통주는 이익을 못 받으니까, 그죠? 근데 회사채는 어떻게 돼요? 정해진 기간도 이자를 뭐 이익이 나든 안 나든 무조건 받습니다. 그리고 기업이 도산했을 경우에 가장 먼저 자녀재산 청구를 누가 먼저 가져요? 회사채 채권자들이 먼저 가거든요. 그리고 일반 시장에서도요, 변동성이 그 주식이 가장 큽니다. 보통주가. 뭐 지난번에 우리가 1차 시기인가 2차 시기인가 얘기했죠. 우리가 주식에 대한 변동폭이 플러스 마이너스 30%잖아 현재는요. 그죠? 그만큼 변동성이 크다는 얘기는 위험이 그만큼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위험의 크기로 봤을 때는 보통주가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우선주, 그 다음에 회사채, 이렇게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3차 시를 통해서 자기 자본 조달에 대해서 학습을 좀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처음 이 분야를 접한 학생들 좀 어려웠을 거예요. 그죠? 뭐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책을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해 안 된다. 뭐 교수님한테 한번 언제든지 뭐 SN을 통해서 물어보세요. 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온라인을 통해서 동영상을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기회에 우리 오프라인을 통해서 총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